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감스러운 거는 우리 이상규 의원님이 아까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와 최백원 교수 대담 내용을 마치 무슨 자백한 것처럼 틀었는데요. 그거는 경기도가 정상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뭐 특별한 도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부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명백히 면책 특권이 없다라는 것도 경고를 드립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예, 저는 제가 이 특위를 쭉 하면서 느끼는 거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 쌍방울 사건은 분명히 검찰의 조직적인 조작 기소다라는 확신을 점점 더 가지게 됩니다. 우선 김상용 박상용인가요? 녹취록 23년 6월 19일자 보면은 이화영 씨 진술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 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석 변호사님 기억나시죠? 네, 명백히 거래하는 거 아닌가요? 저에 대해서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분명히 통화를 하면서 그 거래라고 느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녹음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김정남 정의 나오셔요. 잠깐 문 쳐주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아까 잘못된 발언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랬나요? 잘못된 발언이라기보다는 그건 좀 전체 내용에 대해서 박상윤 검사에 좀 해명을 좀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이걸 거래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면은 그럼 명백히 검사가 잘못 발언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뭘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얘기하면서 그런 그 부분을 보고가 보고를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전달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뭐 구체적인 디테일은 아니지만 뭐 특가법 검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뇌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검사가 아니라 양아치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거래가 어디 있어요. 2023년 6월 21일 검찰 조사에 대한 이화영 정인의 메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도 나의 진술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 그러나 중간 혹은 끝 무렵에 부장검사에게 불려가서 보충 질의를 했다. 보충 질의 내용은 한결같이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것이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장검사라는 거는 지금 앞에 있는 김영남 변호사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박상용 검사하고 저하고는 제가 그런 쌍방울이 그렇게 대북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적 접근하는 정도를 알고 있다. 이런 정도만 진술하면은 아까 지금 서민석 변호사님하고 박상용 검사하고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고 박상용 검사는 그렇다고 얘기해서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박상용 검사가 그 다음 갔다 오면서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한 명분이 부장검사를 만나거나 윗선을 만나고 왔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점점 더 저에게 더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고 더 강한 허위 진술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박상용한테 얘기했던 게 이제 이하영 정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는 지금 부장검사가 불러가지고 또 질문까지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해가지고 아까 뭐 서민석 변호사님한테도 전화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직접 불러가지고 또 질의까지 한 거잖아요. 저한테 직접 와서 그 과정에서 제가 한번 저를 보좌해서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힘든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면서 뭐 다 6월 30일 검찰 조사에 대한 이하영 정인의 메모. 박상용 이 상태로는 상부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재명이 연결돼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다. 이전 진술로는 부장검사와 상부가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재명에게 보고하였다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요구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글을 제가 2023년 그 당시에 썼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녹취로
확인된 내용하고 너무나 제가 묘사한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가 하면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장검사와 상부가 만족할 수 없다고 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요구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시종일관 그 이재명 대표의 당시 대표님에 대해서 더 진술을 해달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날짜를 얘기해달라 이런 식의 압박과 회유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김영남 정의. 네. 아까 모든 수사 내용들은 다 보고받고 그리고 위에 또 차장한테 보고하고 그 검찰총장한테도 보고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요 수사 내용은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여하튼 박상용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장검사와 상부가 만족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답변해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문제는 공개적으로 지금 이 공개된 녹취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정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지시한 적이 있어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예. 그 진술이라는 거는 진술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 진술이라는 거는 실제 객관적인 상황에 다 맞춰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과해야만 제가 그런 논리를 제가 의미가 들으려고 하는 게 있는 아니에요. 거지. 그런 지시를 했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위정은 나중에 처벌받는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신 거고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당연히 안 했다고 그러겠죠. 제가 이런 정황을 우리 녹취록 박상용의 녹취록이나 지금의 이화영 정인의 메모나 이것들이 한결같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아까 정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윗선에 다 보고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검찰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 쌍방울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연결시키려고 기획해서 이루어진 조작 기소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인의 생각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네, 결론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밝히기에 앞서요. 지금 김영남 전 부장검사께서 제가 선처를 부탁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 사건의 시작은요. 5월 17일, 19일 그때 시작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5월 23일 날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처음 얘기를 들었고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검찰의 간부들과 설주환 변호사, 그 다음에 제가 이름 기억 못하는 고검장 출신 아무개 변호사가 그 이화영 부지사에게 그러니까 그 검찰 간부들과 그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그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와서 4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주면 가족들에 대해서 수사 확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치적 동지인 이해찬 전 총리 등에 대해서 수사 확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법인 그 카드 뇌물 사건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반박하지 않고 주범 종범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를 그 5월 17일 내지 19일 그 무렵쯤에 아마 이화영 부지사에게 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이제 저는 들었고요. 제가 공개한 녹취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 나하고 상의도 없이 왜 그랬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도 박상용 검사가 저에게 이미 그 아주 난처한 그 표정을 지으면서 설주환 변호사에게는 이미 검찰 간부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그 부지사에게도 다 했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고요. 아마 이 부지사께서도 똑같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선처를 요구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거기서 당신들이 이미 그런 압박과 해유 속에서 이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이 나온 이상 당신들이 얘기한 대로 지켜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자꾸 박 검사는 그럼 상부에 올라갔는데 여기는 안 된다더라, 이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 부지사는 이미 진술을 했는데 왜 당신들은 약속을 안 지킵니까? 라고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